두 번째 이기는 습관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요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가능을 뛰어넘어 최후의 승자가 된 사람들 200여 명의 공통점을 이분이 정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30가지 정도의 습관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습관을 하나 볼게요. 오늘을 요거 아마 딱 보면 10%를 더하라. 이게 뭘까? 네, 잠깐만요. 볼게요. 10%를 더하라. 음, 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음, 이거예요. 어, 한 기자가, 한 기자가 세계 챔피언이 된 불가리아 출신 역도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훈련 중에 역기를 10번 들어 올린다고 하면 10번 중에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챔피언이 별표 3개, 11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10번 중에 몇 번째인지 물어봤더니 11번째 추가. 아마 벌써 제목과 연관이 되죠. 성공하려면 100%로는 불충분합니다.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장에서 최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최선은 110%, 10%를 더 얹었을 때 그거를 수행하려고 하는 게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변명하듯이 한다는 거죠. 뭐냐면 뭘 물어봤을 때, 제가 뭐 어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위로를 하잖아요.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이러지만 진짜 최선은 그, 그 위로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어, 현재의 최선에 속아서는 안 된다. 뭐냐면 더 높은 수준의 최선을 보여줄 능력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못한 걸 가지고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항상 10%를 더해서 응? 더해서 그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지막에 한 개를 더 할 때 그때 가장 큰 최선을 어, 가장 큰 폭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헬스할 때도 또 도움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번 딱 했을 때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하면서 할 때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올려요. 11번째. 그래서, 이거 끌어줬죠? 그럼요. 나는 이거 손가락만 된 건데, 11번째. 바로 뭐냐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근육도 제일 커지고, 그 남의 아주 작은 심리경과 포함해서 그 도움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10%를 더한다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나 혼자서의 저것도 있지만 정말 스폰서나 파트너나 우리 이런 형제 라인에 있는 우리 그룹 전체 문화가 10%대 조금 아주 가벼운 조언이나 이 조금만 이렇게 협조를 해줘도 나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10%더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 존경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는 거예요. 10% 가장 큰 이유는. 음.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대요. 100%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솔직히 70%밖에 발휘를 못하고 있대요. 어,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하지만, 그렇지 말고, 어, 자기의 이 핵심, 뭐냐, 무엇이다 한계치 있죠. 내가 목표로 잡았던 한계치 있죠. 그 한계치에서 10%를 더했을 때, 음, 더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장 흔한 변명 있죠. 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어, 이런 생각 자체가 어,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결심만 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멋진 보상은 추가적인 10%에서 탄생을 10%를 더하는 습관. 그게 바로 우리 삶을 걸작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오늘 이번에 어, 명심하실 거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럴 때는 거기서 70% 정도가 통계를 내보니까 70% 해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최선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그 자기 삶의 걸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목표를 잡았던 거에서 10% 정도 더 크게 잡고 10%를 더 할 때 그게 바로 최선이고 그랬을 때 아주 그 멋진 보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셨죠? 10% 정도를 더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할 때 최대 한계치에서 한 개 더, 1분만 더, 어, 그렇게 자극을 주고, 기록도 좀 남겨서 하는 습관. 음,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상투적인 말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 남들보다 10%더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기록도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목표를 이뤘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현재의 고통을 견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통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긴 해요. 마지막 그 부분. 그런데 그 고통, 현재 그 고통을 잘 이겨냈을 때, 그 10%를 더했을 때, 그럴 때 정말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휴식을 통해 집중력을 강화시킨다. 10%를 더하는데 필요한 것은 인내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어,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10% 정도를 더 하는 노력, 그 목표도 좀 10% 정도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독수리가 되어라 라는 그 이기는 습관 중에 불가능을 뛰어넘어 최후의 승자가 된 사람들 이기는 습관 독수리가 되어라 볼까요? 편하게 한번 보세요. 오리와 독수리는 모두 새예요. 근데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둘 다 하늘을 날아요. 청동오리 같은 그런 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원을 그리면서 나는 대신에 주로 그 오리는 날라도 물가 주변에만 머문다는 거죠. 어, 독수리는 조용히 소리 없이 큰 날개를 펼치면서 계속 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고 막 급강하고 막 이렇게 세상을 거의 그, 다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보는데, 아, 우리는 항상 꾀꾀댄대요. 하루 종일 꾀꾀거린다는 거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배고플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먹이를 뺏겨서 꾀꾀거린다는 거죠. 성과는 없고 꾀꾀거리기만 한다. 좋지 못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리 같은 삶보다는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가 있어요. 저 작가분이 이제 예를 들은 건데, 호텔의 조식 시간보다 15분 정도 뒤에 딱 갔어요. 본인이. 그랬을 때, 오리 같은 사람은 직원이 오리예요. 그분이 이제 오리 같은 사람은 15분 정도 내가 늦게 조식 시간 지나서 갔을 때, 그 오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밖에 걸려있는 안내문을 보셨나요? 조식은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꽥꽥꽥. 그런데 독수리는 이렇게 제안할 거래요. 어떻게 말하냐면, 죄송하게도 조식 뷔페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드실 만한 것들을 주방에서 드려도 될까요? 혹시 원하시는 메뉴가 있는지요? 벌써 다르죠? 독수리 직원이 얘기할 땐 다릅니다.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작가가 호텔 예약을 하고 독일에서 그, 미국의 어디 그 숙소에 예약을 했어요. 딱 갔는데
오리 직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 원래 호텔은 오버부킹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예약만으로는 투숙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니 이게 뭔 소리냐 나는 호텔만 믿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호텔이 만실이라는 건 손님이 묵을 방이 없다는 뜻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방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꾀꾀꾀. 바로 이게 오리 직원, 호텔에 있는 오리 마인드의 직원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작가분이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직원을 만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손님. 또 이렇게 대답을 또 오리가 했죠. 글쎄 나는 다른 직원이 아니라 똑같은 오리가 아니라 독수리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요? 그래서 딱 온 게 매니저죠. 거기에 어 매니저가 딱 온 거예요. 그때 매니저가 뭐라 그러냐면 독수리 매니저죠. 독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용서하시오. 최대한 빨리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손님께서 묵으실 만한 다른 호텔에 전화해서 스위트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물론 어, 물론 객실 업그레이드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가 호텔을 알아보는 동안 저희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려도 될까요? 독수리는 벌써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독수리 같은 사람을 찾으려면 나 자신부터가 독수리 마인드와 독수리 같은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귀인이나 어떤 대단한 실력자들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대답하는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지는 모르지만 늘 독수리 마인드를 살고 있는데 이 작가한테는 아주 제대로 걸린 거죠. 이야, 역시 독수리라 다르구나. 그러면 나중에 뭔 일이 있을 때도 이 사람을 떠올리겠죠. 독수리는 늘 독수리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리와 독수리의 차이. 오리는 어떻게 늘 얘기하냐면 난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어. 그렇지만 독수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생길까? 예. 오리들은 비관론자고 독수리들은 낙관론자. 오리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서로에게 막 보고하고 심지어 이를 위한 모임도 막 만들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서 이거 뭐 어떻게 되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독수리들은 주로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대화. 에너지가 다르겠죠? 자, 우리들은 꼭 필요한 일만 하고 이조차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반면 독수리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거리보다 더 멀리까지 갑니다. 독수리는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합니다. 자, 이거 아까 먼저 했던 10%를 더하라랑 인백상통하는 얘기예요. 한, 좀 더 하라는 거예요. 좀 더 하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우리들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독수리들은 해법을 만들어냅니다. 해법. 독수리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자꾸 위험한 건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만 하는데 독수리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자, 우리들은 한결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합니다. 반면에 독수리들은 필요하다면 6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합니다. 숫자가 바뀌었죠? 필요하다면. Why not? 뭐가 문제예요? 우리들은 위기에서 위험에 주목하고 독수리들은 기회에 주목한다. 네. 위기에서, 어떤 위기에서 위험에 주목하는데 독수리들은 기회에 주목합니다. 이건 기회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아주 터닝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Why not? 독수리들 험담을 즐기고 오리들은 험담을 즐기고 독수리들은 칭찬과 침묵을 즐긴다. 힘들 땐 잠깐 쉬고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때를. 독수리들은 절대 억울하고 분했던 일을 잊지 않습니다. 독수리들은 잊어버리고 용서합니다. 우리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을 기다리고요. 독수리들은 직접 사냥을 합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오리의 마인드, 꾀꾀꾀. 독수리들은
직접 이를 찾아 나섭니다. 오늘 줌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자, 마무리. 당신은 어떤 문양을 갖고 있는가? 독수리가 되어라의 뒷부분의 마무리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교육하는 모습을 한번 잘 관찰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새끼 독수리들은 둥지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자꾸 그, 불편해 해요. 이제 크니까. 날갯짓도 막 하려고는 해요. 그렇지만 겁이 나기 때문에 날갯짓도 망설이고 아직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기가 조금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어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단호하게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해요. 어, 그리고 둥지에 있던 가벼운 깃털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버리고요. 잔가지들도 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굵은 가지들로만 이 둥지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새끼들이 그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떡하지?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미는 방금 얘기했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러고도 안 나가고 계속 멈칫거릴 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새끼가 나는 법을 완전히 배울 때까지 어미는 계속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독수리 곁에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독수리들은 정체된 상태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독수리들은 별표 하나 있죠? 주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독려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들은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이고 리더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SP들 가서 보니까 눈빛이 틀려요. 알아서 찾아서 일을 해요. Why not mind예요. 강의 들을 때 제일 그 시간 내에 다 들어와서 열심히 듣죠. 메모하고. 역시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내년에 가을에 SP방에 초대돼서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독수리들입니다. 아, 독수리는 존경받는 많은 가문의 상징 있잖아요. 우리 독일 국기에 에서도 독수리 그 색깔로만 돼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독수리 문양이 있는 게 있어요. 가운데 그거는 공관 그 관공서 부분 관공서 그 국기에는 독수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나라 옛날에 로마 시대의 그 문양도 그렇고 독수리 문양이 꽤 많아요. 국기에도. 그리고 저기 아시죠? 백악관도 독수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독수리 문양은 정말 그 에너지와 도전 정신, 용기를 나타내거든요. 자, 여러분 삶의 문양에는 어떤 동물을 새기실 겁니까? 꾀꾀꾀 오리일까요? 창공을 나는 독수리일까요? 자, 실천 연습. 계속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주기적으로 떠올린 거예요. 내가 가진 최고의 습관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많이 소개는 안 했지만 지난번에도 있고 이번에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 아마 오늘 이 독수리가 되어라는 이 습관도 아마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함께 가야 멀리 간다. 는 말을 오늘부터 마음에 새기시고요. 누구와 갈지 생각해보고 그를 함께 돕는 태도를 이 딱 우리 PM의 리더들의 자세겠죠. 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하라는 뭐예요? 과거에 있던 거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곧 결정이라 그랬죠.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요거는 좀 짧지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기존에 있던 오래된 습관을 떠나서 우리가 이기는 습관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내가 이제 목표를 딱 정했다면 그 실력과 능력을 새롭게 담아낼 새로운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럼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 성공자들. 몇 명?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200여 명의 다양한 분야의 성공자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 독수리들, 그 독수리들이 과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막 받아 적고 쭉 했는데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습관인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는 습관, 이기는 습관.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가지려면 과거의 오래된 루틴, 익숙한 옛날 방식, 늘 하던 방식의 이런 루틴한 방식을 우리가 확 변화를 줘야 돼요. 옛날 걸 고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옛날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그, 그,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그냥 거기 젖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신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귀찮아. 또 자신이 없어. 또 뭐, 알아. 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건 본인 책임이거든. 그래서 나쁜 습관이 나를 딱 고용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최악의 고용주는 나쁜 습관. 나쁜 습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오래된 습관을 떠날 수 있는 지혜를, 응? 지혜는 간단하게 아주 작은 차이 있죠. 차이, 아주 작은 차이들에서 그 오래된 습관을 떠날 수가 있어요. 뭐냐, 뭐,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주간 목표, 월간 목표, 응? 이렇게, 어, 아주 작은 부분, 이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슬아슬하지만 아주 이런 작은 차이를 우리가 좀, 그, 통해서 우리가 좀 변할 수 있는 거죠. 이 작은 차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음, 오래된 습관을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약, 이 습관의 핵심은요,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 오래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갖고 좋은 습관을 나의 고용주로 내가 데리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작은 차이, 이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적을 아는데 작은 차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까 나왔죠? 자기 통제력이 강하다고요. 음, 자기 통제력. 그리고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거나 뭐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여 이런 게 아니라 성공은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성취라는 거죠.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라는 거죠. 특별하게 한번 잘해보라는 거죠. 어, 특별하게. 평범한 일이래.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 어, 내가 가장 먼저 출근하고, 이런 것도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도 평범한 일이지만, 정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고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자기가 정말, 음? 어기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 바로 이게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는 습관이거든요. 한결같이 새로운 습관. 음. 그렇다고 옛날에 뭐 오래된 습관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습관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습관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죠. 그런 거 계속 가야죠.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그건 계속 가지고 가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고용한 사람은 습관, 특히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어, 갖자. 그 좋은 습관이 곧 나를 고용한 고용주로 모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의 고용주, 바로 좋은 습관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이렇게 봤을 때, 어, 아까도 말한 부분이 중요한 건 내 통제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오래된 습관을 떠나서 좋은 습관으로 갈 수 있고, 자기 결정력, 그리고 나오죠?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낼 수 있는 그 루틴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게 바로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오래된 습관을 떠날 수 있는 결국은 자기 통제력과 자기 결정력을 갖고 밀어붙이라는 거죠. 음, 실천 연습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어, 했던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한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좋은 습관인가?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그 정도에 만족한 시간을 왜 그 정도에 만족했는지 시간을 할애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좋은 습관인가 아닌가.
그리고 빨리 출근하고 가장 늦게 하는 이런 거는 평범한 일을 평범한 것을 내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그 기록을 뭐 음주나 흡연하는 사람들을 예를 든 건데 기록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것도 이렇게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음주 흡연 얘기했지만 자기가 정말 꾸준히 매일 기록하다 보면 어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가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라는 거죠. 기록. 알람을 해놓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습관 중에서 어, 오래된 습관을 좀 과감하게 떠나고 새로운 습관을 좀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면에서 오늘 이걸 소개했고 오늘의 마지막 습관은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거를 피할 수 없다면 잘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 내용을 보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느 스승한테 제자들이. 이 스승님은 어떻게 항상 평온하고 차분한 태도로 그토록 많은 일을 해요? 항상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우아한 백조처럼 여유 있게. 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서 있을 때 그냥 서 있어. 걸을 때는 그냥 걷는 거야. 뛰어갈 때는 그냥 뛰고.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 저 스승님은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보니까 저희는 스승님보다도 훨씬 쉽고 적은 일을 하는데 근데도 이렇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스승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죠? 했더니 이분이 이 현자가 대답했어요. 너희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는 멈춰서 있을 때도 마음은 이미 걷고 있을 거고 걸을 때는 이미 벌써 뛰고 있고 뛰고 있을 때는 마음은 이미 벌써 목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좀 여유 있게 너무 항상 있다 보니까 조급한 거죠. 그것부터가 이제 벌써 오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 조급함, 앞서서 생각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 외적 상황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외적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 때문에 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당사자가 어떻게 일을 대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안 생긴다는 거죠. 일 자체보다도. 일 자체도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 그래서 뭐, 인도의 그 간디, 이분은 70년을 살면서도 16시간 동안 일 자체 굉장히 많았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을 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봤더니 이 간디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복잡하게 안 하고 딱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고 한 가지에 몰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다 끝내고 나면 머리를 어느 정도 만족됐을 때 이걸 몰입을 하고서 일이라는 건 완전하게 다 끝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 오늘 여기까지 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다른 거 잔말 말고 오로지 이거에만 몰입을 해요. 한 진짜 뭐 집중해서 몰입을 하고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1시간이고 집중해서 몰입을 하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쉬었다가 머리를 싹 비우고 새로운 일에 다시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릿이라고 제가 가끔 소개를 하죠.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서 완전히 지우고 머리를 비운 다음에 새로운 것을 다시 몰입한다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힘으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아, 생각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 생각을 제어하는 탁월한 방법은요.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모든 에너지와 힘을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에 남김없이 쏟는 습관, 그리고 싹 비우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는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하면 피할수록 스트레스는 더 취약해지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걸 아까 그랬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언제나 그렇듯 지혜로운 태도는요, 받아들이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 그,
그래야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규칙, 그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만들어나는 그 규칙을 이 위너들은 제시를 해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네 가지, 24가지 규칙이 있는데 요걸 제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음, 스트레스를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규칙 첫 번째.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래. 지금 미리 걱정하지 말고 밥을 먹을 때 밥만 먹고 동시에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나씩 심플 석세스풀 있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라. 두 번째, 속도를 좀 줄여라. 템포를 좀 잘 컨트롤 하라는 거야. 속도를 좀 줄여서 편안하게 느끼면서 작업 템포를 좀 정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라. 어,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뭐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이거보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만 중요한 것부터 몰입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너무 많은 일을 막 동시에 하지 말고 음, 그 그냥 심플하게 하나씩 하나씩 일도 좀 간단하게 순서대로 순서적으로 몰입하고 쉬고 또 새롭게 하고 비우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막 이것저것 해도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깨깨깨 이게 아니라 독수리의 눈 봤죠 집중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타인을 차단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타인을 차단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죠 그럴 때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래도 그 적절한 타이밍과 시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계속 사람은 어떻게 됐든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마찰이 꼭 우리가 비비면 마찰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비지 않고 사람과 관계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기는 스트레스를 잘 적절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나중에 또 리프레시 돼서 다시 만나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 때문에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거리 뒀다가 또 다시 만나. 또 리셋하고. 그럼 또 새롭게 만나면 또 긍정적인 면을 보고 또 만나. 그리고 여섯 번째 데드라인을 두고서 일을 하는 거죠. 딱 우선순위 정하고 데드라인 쪽에서 좀 여유 있게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성과에도 기뻐하고 휴식도 좀 취하면서 감사함을 갖고 하라는 거죠. 아홉 번째는 그 기대치를 좀 낮추라는 거죠. 성공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나는 계속 성공을 해야 돼. 사람 일은 이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렇구나. 내 파트너들이 어떤 때 되게 막 나한테 에너지도 줬지만 에너지를 또 다운될 땐 다운되나 보다. 이렇게 좀 그저 그런 적절함으로 이렇게 돼야지 계속 성공되고 좋을 거라는 생각을 너무 갖지 말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는 걸 명심해서 좀 융통성 있게 살라는 거죠. 우쭐대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어떤 평화롭게 당신을 흔들지 못할 땐 음,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이 당신을 흔들지 못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너무 우쭐대지도 말고. 그 11번째는 어, 그 11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서두에 나왔죠?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모든 애를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만 몰입하라는 거죠. 그리고 책상 위에 뭐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거 놓지 말고 딱 내가 봐야 될 거 말고 나머지 덮어놓고 한 가지만 보라는 거죠. 단순한. 이것도 또 나오죠. 심플, 석세스풀. 그리고 열세 번째 즐기는 태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죠.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즐겁게, 재밌게 해야지 오래 길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휴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 방향을 잡아서, 계획해서 없었던 일들이 생겨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좀 여유 있게, 항상 여유 있게 좀 방향도 바꿔가면서, 큰 틀은 정해져야겠죠. 그렇지만 플렉서블하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가지고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리고 16번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땐
적어놓는 기록 습관을 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17번째,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좀 셀프 리더로 만들면서 맡기라는 거죠. 맡기고 리더들을 키우고 인재 개발하고 셀프 리더를 키우는 게 우리 이제잖아. 17번이 정말 우리 그 PM하고는 정말 연결이 많이 되죠. 위임하고 셀프 리더로서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이빠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18번째는 반복된 일이 있어야 편하잖아. 어떤 때는 새로운 일을 하면 계속 스트레스잖아. 그리고 19번째는 유쾌, 상쾌, 명쾌하게, 쉽게, 가볍다는 말은 뭐 좀 여러 가지 의미인데 여기서는 깃털같이 편안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좀 넘길 거 넘기라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가끔씩은 좀 가볍게, 이것도 이제 아까 그 19번하고 비슷하죠. 너무 성공 지향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플렉서블하게 큰 목표를 잡고 자기 꿈을 향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핸드폰도 가끔 끄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내서 좀 휴가도 갖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좀 투자하고요. 또 아무것도 안 하는 날도 좀 두고. 자, 24번 참 재밌어요. 아, 하루에 하루에 하루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이 24가지 규칙을 모두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성공한 사람들, 리더들은, 위너들은 24가지 규칙 중에 하루에 몇 개밖에 지키지 못한다. 이런 정도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규칙에 애쓰지 말고 너무. 나중엔 결국은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이 단위로 해서 계속 꾸준히 이 규칙을 하나씩 하나씩 좀 편안하게 지켜나가라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음. 자,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 건강을 해친 대가로, 온갖 상처를 견딘 대가로 얻은 성공과 성취는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목표하는 삶은 안정과 평정, 균형을 갖춘 삶이다. 휴식, 만족, 행복은 성공한 뒤에 얻는 부산물이 아니다. 별표 2개죠.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건강을 도모한 사람만이 성공의 길을 걷는 이유는, 성공의 길을 걷는 이유는 성공은 절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웃고 즐기면서, 좀 이렇게 함께, 멤버들과 함께 여유있게 이렇게 즐기면서 같이 희생 위에 세우지 말라는 거죠. 안정적이고 평정을 유지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사업 네트워크가 매력적인 게 혼자서 할 필요도 없고, 함께하고 내가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함께 성장하면서 독수리 옆에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독수리고, 또 나한테 영향 주고, 내가 독수리도 돼. 이렇게 좀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희생 위에 성공을 갖지 말고, 좀 조화롭고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자, 오늘 이기는 습관 4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움 됐길 바래요.